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지속권은 그러면 지적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벌써 보니까 벌써 공부한 사람들은 벌써 이제 취소권이라는 것은 벌써 문제를 형성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줘야 해. 그래서 우리 개념을 자꾸 연구하는 흡사 공부하는 어떻게 책을 읽어 나갈 건가 그걸 저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읽고 아니고는 본인의 능력이야. 그러면 34일 때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 어디 메모란에다 좀 써봐요. 아주 출제되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형성권이란 뭐예요? 전국 형성권이라. 읽어봐요. 아까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일방이죠.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바로 형성권이거든. 그러면 청구권은 뭐예요? 자,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게 청구권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쌍방이죠. 그렇죠? 그러면 청구권하고 형성권을 요거는 읽어봐요.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요거는 쌍방. 그러면 기준은 뭘까요? 바로 동의가 기준이야. 동의. 상대방이 동의가 있다면 청구권이고 상대방이 동의가 없다면 형성권이거든. 그래서 맨날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거든. 바로 봐봐요. 초짜들이 이제 제일 하기 힘든 게 이것도 무슨 것? 청구권, 이것도 청구권이야. 근데 재산물 매수죠. 일방이죠. 그러면 재산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야. 가칭 청구권이라는 명칭이 남았지만 무슨 것? 형성권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이야. 그럼 벌써 이거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죠. 그러면 이거는 청구권이야. 이거는 오리지널 법적성질은 형성권이야.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러면 그러면 저 청구권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형성권의 법적 성질을 외우고 있어. 첫자 따서 외울 필요도 없어. 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자기가 응용하는 거. 읽어봐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네. 청구권일까요? 형성권일까요? 공유물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것? 형성권이 되는 거. 초보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 응? 그러면 봐봐요. 공유물 그러면 청구를 한번 해봐요. 이거 봐요. 공유물 분할에서 소가 뭐예요? 재판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확정 판결은 세 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이행에서 그 다음에 형성에서, 그 다음에 확인에서가 있어. 우리 재판을 그러면 민사재판은 3개의 재판을 걸 수 있어. 이행에서, 확인에서, 형성에서거든. 그럼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공유물 분할에서는 무슨 소일까요? 형성에서거든. 형성에서.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 되거든. 그러면 형성 판결. 그러면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그러면 자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이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자, 그러면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거든.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도 불이익 변동이 발생한다. 단 처분하려면 알아. 등기하라. 난징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뭔가 하나 던져주면 먼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우리가 커버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오네. 무슨 건? 청구권과 형성권. 이거는 뭐예요? 쌍방. 이거는 일방이거든.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동의가 있다면 뭐예요? 청구권. 상대방이 동의가 없다면 형성권. 그래서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서 강론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럼 지속권은 결론적으로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야. 읽어봐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저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러면 우리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취소는 단독행위죠. 취소는 단독행위로서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럼 본인은, 그러면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OX, X야. 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어. 즉, 매의 효과는 본인이 받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소에 대한 뭘 받아야 돼? 본인이 취소를 해야지. 대리인이 취소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특별히 뭘 줘야 돼?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OX, X야. 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어. 효과는 누가 받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리란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지속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취소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소권을 행사는 그럼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돼.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실타래처럼.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거야. 민법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청구권과 형성권의 관계를 우리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이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기관서의 89페이지에 딱 요게 나올 거예요. 요거 이제 요거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30일이지만, 이게 30일에가 아니라 매년 직간접으로 취소가 나오는 거거든. 자, 그러면 거기, 권시가 잡으면 기본서를 우리가 보면 되죠. 자, 무효. 읽어봐요.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읽어봐요. 누구든지. 그죠. 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처음부터 없어.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야. 그러면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뭐예요? 효력은 변동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따거는 영원한 따거거든. 따거가 뭐예요? 형님이야. 형님. 그죠? 형님. 그래서 천호동 처음에 올 때 형님이 수강생 제자야. 그래서 교수님 뭐 좀 일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멀다고 안 오고 멀다고 안 오고. 그렇죠. 그게 뭐 그러면 병원 제가 다 되는데 그러면 병원 다 되고 뭐라는 거예요? 병원 다 줬어. 그래서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면 그래도 뭐예요? 4천 까먹어. 4천. 그래서 4천도 뭐예요? 아까 4천 까먹어서 뭐 4천 까먹어서 뭐예요? 덜 까먹은 거지. 한 번 사기꾼 잘못 만나면 안 돼. 그래서 대부분 인생 공부, 아직도 인생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 인생 공부. 자, 그렇다면 무효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고요. 그러면 취소란,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얻게 된다. 그래서 아까 취소권자가 행사했죠. 그럼 취소권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여기 나와 있죠. 사, 그죠? 취소 사유야, 이게. 그러면 취소권자와 관련돼서는 아까 뭐예요? 제자. 대순, 이렇게 나와. 자, 취소를 하기 전에 이런 효력이 다루어진다. 그렇죠? 취소 개념 잡아봐요. 취소는. 일단 유예 안 해. 이해하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제척기간이 경과하면서 취소권은 소멸하고 이해하는 것이 된다. 요 제척기간 줄잖아요. 제척기간. 그래서 취소 관기 소멸이 있어. 그래서 3년, 뭐예요? 10년.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볼 거예요. 3년, 10년. 그렇죠. 자, 제척기간은 그러면 요 제척기간은 뭐예요? 제척이라는 의미를 잡아야죠. 제척은 빠지는 기간. 근데 특별 수강생들이 요 제척기간하고 요걸 헷갈려요. 자, 그러면 소면시효하고 헷갈리는. 자, 그러면 제척기간은 뭡니까? 빠지는 기간이야. 빠지는 기간. 소면시효와 관련돼서는 기간을 정해놨어.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우리 편의점 가서 애상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만약에 옛날에 지난 애상 먹을 수 있죠? 애상 값은 여기 읽어봐요. 1년 안 갚으면 뭐예요? 소멸해버려. 1년은 며칠이? 365일이죠. 365일이야. 그러면 제가 그러면, 순돌이 뭐예요? 엄마 가게에서 뭐예요? 예산값 10만원어치를 먹어서 제가 안 갚으려면 순돌이 엄마한테 뭐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돼. 몇 년 동안? 1년 동안. 근데 그러면 제가 364일을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럼 며칠 남았어? 하루가 남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예산값 안 갚아도 되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364일이네. 그러면 며칠도 하루가 안 났죠. 그럼 다시 계산해. 다시 1년을 계산해. 이게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어. 요거는 중단 정지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제척기간은 빠지는 기간. 3년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없어져, 취소는. 그러면 제척기간은 그러면 요거는 무슨 기간이다? 꼬리표를 붙여요. 바로 법정기간이야. 법정기간. 자, 그럼 봐봐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 법률 규정이죠. 보면 법률 규정 판사가 알아 몰라? 알죠? 그러면 제척기간 누가 판단해? 판사가 판단해줘. 근데 여기 봐봐요. 소멸시효는 순돌이 엄마하고 저하고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소멸시효는 판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거야. 제척기간을 누가 입증해? 판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소면시효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나마 이제 자꾸 헷갈려 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제적기간 나오면 소면시효도 우리 한번 대비되는 개념을 잡아둘 필요가 있거든. 자, 그러면 적용 사례와 관련돼서 그럼 한번 봐봐요. 어사무 능력자 출전하여. 그러면 여기에다서 자, 절대적 무효야. 자, 확정할 수 없는 무효. 그러면 이것도 무효죠. 절대적 무효죠.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이것도 무효죠. 강행교육정이 위반한 행위도 무효죠.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특히 여기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요거 뭐예요? 반사의 질서 뭐예요? 5번이 요거 발표가 5개짜리야. 올해도 출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작년에 41번 문제가 뭘까요? 다음 중 반사의 질서 0이 아닌 것, 긴 것. 이게 출제가 됐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이게 출제됐으니까 올해는 뭐예요? 요거 영락 없어. 공무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7번과 8번이 아주 중요하죠. 7번, 8번. 그러면 7번과 8번 비진이 어사 표시 전주에 배웠죠. 그러면 통정의 표시 전주에 배웠죠. 요거는 우리 상대적 무효라고 써. 상대적 무효. 우리 민법의 상대적 무효는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출제가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야 돼. 봐봐요. 담정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뭘 골라라? 취소사유 33회 때 출제된 거고. 자, 33회 때. 그러면 비진이 어사표시는 자, 봐봐요. 34회 때 진연인 어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한화. 상대방이 하나 할 수 있는 건 취소로 한다. OX, X. 비진이 어사표시는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사유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요거는 머릿속에 뭐예요? 집어넣고 있어야 돼.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머릿속에 딱 시험 문제 풀 때, 이게 탁 떠올라야 돼. 요건 떠올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이제 풀어내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거기 제2절 뭐가 있죠? 법률행위 무효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기초로 해서, 자, 법률행위 무효. 뭐가 나오죠? 읽어봐요. 절대적, 무효의 종류가 나오죠. 그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죠.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뭐가 원칙이야. 상대적 무효가 몇 개 있어? 2개.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다수가 있다라는 거네. 그럼 줄쳐놔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자, 그럼 가로 2번에 상대적 무효가 A라는 거네.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서 줄을 닦아놔요. 자, 비진이 어사 표시.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흰간편을 쳐놔요. 비통이네.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절비통. 요거 딱 이제 기본서가 정리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올해 간접적으로 출제됐죠. 그러면 절대적 무효란 뭐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절대적 무효가 뭘까요? 선의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제3자한테 뭐예요?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이제 11월달, 12월달에 요거 이야기. 그러면 그 옆에다 그러면 뭐예요? 요거 하나 써봐요. 깨긴다. 오신다. 자, 표지 넣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뭐 아버지가 엊그제 이제 일요일날 잠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고 방식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니 그러면 진짜로 먹으러 갑시다. 진짜면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짜장면이면 짜장면이지 무슨 진짜면이 뭐냐 진짜면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짜장. 이게 순 우리말이야.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진짜면이라고요. 우리 이호석의 메밀 꽃피물을 배 짜증스럽게 이게 나오거든. 짜장스럽게. 이게 바로 짜장은 진짜로라는 사이야. 근데 우리말 좋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뭐 MZ세대는 뭐라고 써요? 레알까죠. 레알. 스페인어로 진짜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짜장면 중국집 이름이 이런 데가 많아요. 읽어봐요. 진짜로.
봐봐요. 마포에도 진짜로 있어. 진짜로 짜장면 이름집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짜장면은 그러면 표준어이 아니에요. 표준어야. 표준어 된 지 한참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왜 교회를 다녔을까요? 자, 저 시골에 목사님이 짜장면을 보내게 돼요. 그 시골에서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가는 것보다 짜장면 먹으러 가. 짜장면. 자, 군대 가면 종교 활동을 해야 되거든. 근데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있어. 근데 제일 안 가는 데가 뭘까요? 자, 불교,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종교 행사 제일 안 가는데. 남자들은 알죠? 어디 가요? 천주교를 안 가요. 왜? 천주교는 졸만하면 일어나야 돼. 일어났다, 섰다 해야 돼. 근데 천주교에서 그러면 5개월금 하려면 뭐 해야 돼? 요걸 줘. 요걸 하나 줘요. 뭐예요? 초코파이죠. 아마 요거 먹으러 천주교 신자로 이제 갑니다. 초코파이 하나 먹으러. 그러면 또 하나가 넓면 넓을수록 종교행사, 천주교 종교행사 많아져요. 근데 요거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개긴다. 요거 뭐예요? 오신다. 보면 표준어입니다. 개긴다가 뭐예요? 예인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계약법에서 아주 중요해. 그래서 개긴다가 뭘까요? 우리 계약법에서 읽어봐요. 청약의 이유. 청약의 이유. 자, 그러면 광고전단지 청약일까요? 청구 유인일까요? 유인이죠. 그래서 카탈로그는 청약이다. X. 이미 출제가 된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요. 개긴다, 꼬신다가, 아니, 개긴다가, 요거는 잘못 썼네요. 이게 꼬신다는 거거든. 이게 꼬신다. 자, 개긴다가 뭐예요? 개긴다. 이게 대항력이야. 이게 대항력이야. 그러면 대항력은 아주 중요하거든. 그러면 작년에 이제 간접적으로 봐봐요. 절대적 무효는 제3자한테 개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대항력이야.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절대적 무효.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는 개길 수 없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저도 하도 예전 작년에 출판사에서 장판지를 써달라고 그래서 자꾸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럼 문제를 변형해달래. 그래서 그러면 변형해달라고 그러면 있다를 뭘로 건져놔요? 없다를 있다로. 그러니까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그 아픈 생각이 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에 간접적으로 출제됐으니까 뭘 우리가 잡아야 돼? 자, 그러면 반사의 질서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있다.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잡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효의 종류와 관련돼서 이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있고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원칙이고 무효 중에서 상대적 무효는 몇 개? 2개. 2개밖에 없어? 비통.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무효의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럼 4개는 절대적 무효, 하나는 상대적 무효를 갖다 놓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게 이 부분을 찾아봐요. 그러면 전부 무효와 무슨 무효가 있다? 일부 무효. 일부 무효, 전부 무효, 그러면 전부야. 줄쳐놔요. 전부. 자, 일부 무효 관련돼서는 요거는 시험에 우리 분기법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저 무효의 법리와 관련돼서 딱 잡아야 돼. 일부 무효. 민법은 일부 무효의 경우 전부 무효가 원칙이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그러면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예요. 그러면 당사자 가상적 어사가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조문으로 봐서는 여기에다 줄쳐놔요. 줄쳐놓고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특칙이 있어. 그래서 특칙이 여기 가로 열고 여기에다 별표 딱 3개를 해놓고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게 있어. 바로 약간이 있어.
약관이 뭘까? 약관 규제법이거든. 약관은 전부가 해서 무효가 아니야. 나머지 한도 내에서 뭐야? 일부가 무효라도 나머지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약관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다? AA야.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여기에 대한 뭐야? 137조에 대한 뭐예요? 읽어봐요. 특치, 그렇죠. 그래서 약관규제법이 이렇게 연결돼. 올해 개혁법에서 약관규제가 올해 1번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올해 약관규제는 뭐예요? 65번 문제가 바로 약관이 올해 출제사항이 돼. 자, 이 약관은 작년에 출제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왜 아주 쉬운 게 출제됐어. 그래서 올해 약관과 관련돼서 요거는 개혁법에 나오거든. 그러면 약관 규제는 일부가 무효라서 전부가 아니야. 일부가 무효라도 나머지 한도에서 유효할 수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유효할 수 있다. 자,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세팅을 해야죠.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고 읽어봐요. 확정 무효와 유동적 무효. 그러면 확정 무효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아직 유무효가 결정이 돼서 안 됐어. 그래서 유동적 무효.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관련돼서 후직을 해가고요. 올해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 무조건 출제되거든. 그래서 유동적 무효, 이거는 절표를 작년하고 달리 별표를 5개를 해놔요. 자, 유동적 무효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유동적 무효의 사례가. 그래서 우리 유동적 무효와 관련돼서는 교과서 다 펼쳐놓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네. 몇 페이지? 90페이지. 이건 사례 문제로도 거의 사방팔방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이건 첫 시간에 봐봐요. 딱 2개만 알면 돼. 무효란. 정립요건은 가져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지소란. 일단 예하나 지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시험 오신 분은 그것만 잡아놓으면 돼. 그냥 다음 달에 또 반복이 되거든. 그러면 무효도 무슨 무효가 있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원칙이 뭐예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2개밖에 없어. 우리 민법에서. 미진의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죠. 일부 무효 그러면 137조 일부 무효일 겁니다. 좀 이따 살펴볼 거고. 자, 유동적 무효.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올해 출제상이 되고 대비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 자,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